2009년 9월 26일 새벽 4시경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에서 특별 방범 순찰을 돌다가 주택가를 기웃거리던 한 남성에게 시선이 꽂힙니다. 이 남성이 경찰차를 보자마자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수상한 행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남성을 불러세워 불심 검문을 하게 됩니다. 경찰의 이름을 물어보면서 신분증을 요구하니까 남자가 당당하게 신분증을 내밀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신분증 사진이랑 이 남자의 얼굴이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번호를 물어봤는데 앞에 한두 자리를 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주민등록 번호를 못 댈 수가 없죠. 그렇지. 네, 왜? 신분증 사진이랑 달랐다면 다른 사람 신분증을 냈나 본데.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남자를 일단 지구대로 데리고 가는데요. 가자마자 남자 손에 휴대전화가 있는 걸 보고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까 이번엔 번호를 까먹었다고 말합니다. 네. 점점 상황이 수상해지죠. 그래서 이 남자한테 주머니에 있는 걸 모두 꺼내보라고 했더니 휴대전화 2대랑 차 열쇠가 나오더랍니다. 세 대 모두 본인이 쓰는 휴대전화가 맞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쓰는 건 맞는데 얼마 전에 길에서 주운 거라고 하면서 아주 태연하게 말했다고 하고요. 길에서 주운 걸 왜 자기가 마음대로 써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요. 주운 전화기를 경찰서에 갖다 주던지 해야지 남의 전화기를 왜 쓰고 다니냐고 하니까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잘못이다. 그 사람이 안 잃어버렸으면 자신이 주울 일도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지.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변하고 그렇게 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냐? 근데 이게 너무 당당하니까 이게 뭔 상황인가 싶은데요. 절도범이 맞긴 맞는 거죠? 맞습니다. 지구대에서 3대의 휴대전화 중에 한 대가 1년 전에 도난당한 전화라는 것까지 확인됩니다. 네. 1년 전? 뻔뻔하다 정말.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그렇게 태어나게 하나? 그러니까 지금 전화기에 남의 주민등록증까지 다 나왔잖아요. 이게 보면 절도를 한두 번 저지른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 남자 주머니에서 나온 차 열쇠로 차 내부를 확인해 보는데요. 트렁크에서 심상치 않은 것들이 쏟아집니다. 주민등록증 3장과 컴퓨터 외장형 하드디스크 3개, 수술용 장갑 4켤레, 칼도 3자루나 들어있었다고 하고요. 더 큰 문제는 여성용 팬티 14장과 브래지어 1장, 그리고 직접 만든 걸로 보이는 남성 성기 모형의 물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야 이게? 좀 만들어? 뭐야 그게. 아니, 남성 성기 모양 물건이라니 이게 뭐야? 이걸 직접 만들었다고? 변태 뭐야? 그러니까. 여성 속옷을 본인이 살 일은 없고. 그쵸. 훔친 모양인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지금 외장 하드 디스크? 그건 왜 트렁크에 3개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새벽에 지구대가 발칵 뒤집어졌겠어. 그 차에서 그런 게 지금 다 쏟아져 나왔잖아. 그쵸. 보통이 아니지. 수상한 걸 눈치채고 이미 동행하지 않았으면은 뭐 무슨 짓을 벌이고 다녔을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일단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광진경찰서 강력계로 넘어가게 됐고요. 형사들은 이 남자를 인계받자마자 전과부터 확인하는데요. 집행유예로 실형을 살진 않았는데 죄질이 좀 지저분했다고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러면 중범죄는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 무슨 짓을 저지르고 다녔던 거예요? 검거 당시에 37살이었는데 98년이죠. 26살에 길 가던 여성의 핸드백을 빼앗고 2002년인 30살 때는 야간에 남의 집에 들어가 여성의 속옷을 훔치다 잡혔는데 두 건 모두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2004년 32살엔 바깥에서 몸을 노출하다 걸려 신고를 당하기도 했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26에 저지른 거는 강도인데 이게 집행유예를 받다니. 야간 주거 침입까지 해가면서 속옷을 훔쳤는데 네. 어떻게 그런 처벌을 받죠? 아, 근데 좀 이상한 게 여성의 속옷을 훔치다가 결국은 본인이 노출을 하는 바바리메이 또 되었다. 여성을 타깃으로 범죄를 지속적으로 벌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고 26살 때 저지른 강도 사건은 아마 이전에 전과가 없었다는 점이 참작됐을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사건일 리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법정에서는 가방이나 뭐 속옷이나 훔치는 동네 변태로만 봤다는 거죠. 그럼 뭐가 더 있었던 걸까요? 단순 절도범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형사들도 수상한 냄새를 맡고 이 남성의 차 트렁크에서 나온 외장하드를 열어보는데요. 폴더마다 이름이 가학적인 성폭행 상황으로 저장돼 있었다고 하고요. 그 폴더 안엔 다운받은 성폭력 영상들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직접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요. 지나가는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확대 촬영하거나 훔친 여성의 속옷을 자신이 직접 입고 찍기도 했고요. 23명의 신분증을 찍어둔 사진까지 나옵니다. 23명? 야, 완전 위험한 놈이네 이거. 그때부터 수사팀이 급히 움직입니다. 팀을 쪼개서 한 팀은 이 남성의 집을 수색하러 가고 나머지 형사들은 신분증의 주인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딱 한 명, 형사들이 연락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안 됐다도 아니고 할 수 없다. 아 불안한데 왜요? 글쎄, 사진 중에 2001년, 그러니까 8년 전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여성의 신분증이 있었던 겁니다. 야, 제가 프로파일러 1년 차에 나갔던 현장인데요. 아직도 그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2001년 9월 4일이었고요. 피해 여성이 출판사에 다녔는데 그날 아침 출근도 하지 않고 연락도 안 돼서 직장 동료가 점심 무렵 집을 찾아갔다가 신고를 했던 거였습니다. 살인이 벌어진 곳 역시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주택가였는데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탄내가 확 났습니다. 2명 정도 누우면 꽉 찰 정도로 아주 좁은 한 평짜리 방이었는데요. 범인이 온갖 물건들을 싹 다 끄집어내 놔서 발 디딜 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집을 아주 다 헤집어 놨나 본데. 속옷 절도범이 걸린 곳도 화양동인데 살인 사건도 같은 화양동. 아니 탄내가 난 거면 범인이 불까지 지른 거예요? 네, 시신 바로 왼쪽 바닥에 하다만 재가 있었고요. 사망한 여성이 천정을 바라보고 누워 있었는데 전면에 매가 뒤덮여 있었습니다. 불은 자연 진화된 상황이었고요. 야, 그 한 평짜리 그 좁은 집에 불을. 불을 냈다는 것 자체가 증거 인멸을 할 생각인 거잖아요. 피해자는요? 상의엔 재킷에 블라우스까지 외출복을 입은 상태였는데 앞서피 모두 풀어 헤쳐진 채로 내의와 속옷이 가슴 위까지 올라가 있었고요. 하의는 완전히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럼 이 성폭행을 저지르고 살해를 한 거예요? 외출복을 입고 있었던 거면은 전날 귀가하자마자 범행이 일어났던 건가? 예, 맞습니다. 사건 발생 시간이 자정 무렵으로 추정됐습니다. 시신 발견 전날 출판사 동료들이랑 회식이 있었더라고요. 동료가 부른 택시를 같이 얻어 타고 중간에 내렸던 게 확인이 됐고요. 귀가 직후
바로 제압을 당했던 걸로 예상됐습니다. 기와지구. 그냥 도와달라고 소리 한 번을 못 질러나 보네. 탄 냄새가 났을 텐데 불난 것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네, 창문이랑 문이 모두 닫혀 있는 데다 불이 크게 나지 않고 곧 꺼져버려서 집주인이며 이웃들도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범인의 흔적은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확실히 없어진 걸로 파악됐던 건 피해 여성이 입고 있었던 팬티랑 출입문 열쇠뿐이었고요. 서랍에 있던 물건들을 방바닥에 막 흩어져 놓았지만은 강도로 보기엔 훔칠 물건들은 없었습니다. 입고 있던 속옷을 또 훔쳐갔다는 거잖아요. 입고 있던 걸? 아, 근데 지문 하나 안 남길 수가 있나요? 근데 아까 그 속옷 절도범 차 안에서 수술용 장갑이 아. 나왔다고 했잖아요. 맞네. 그걸 끼고 했으면은 지문도 안 남고 이놈이 그럴 수 있네. 아, 수술용 장갑. 부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범인 DNA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였고요. 남성의 DNA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게 드러납니다. 뭔데요? 피해 여성의 생식기에 출혈이 조금 있을 정도로 상처가 있어서 범인이 분명 성행위를 한 걸로 추정됐거든요. 신체 접촉을 하지 않고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었는데 방바닥에 쏟아져 있던 물건들을 모두 감정한 결과 화장품 병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확인이 됩니다. 피해자한테 외상이 전혀 없었던 걸로 봐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행위를 한 걸로 예상됐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화장품 병으로? 네. 아, 어떻게? 아니, 의식도 없는 사람을. 어쩌면 그때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짓을 하고 거기다가 주민등록증 사진까지 찍어서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 지금. 그냥 완전. 이게 뭐야? 잠시만, 지금 속옷 훔치다가 걸린 게 아까 2002년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건은 1년 전이고. 네. 문제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침입해서 살인까지 저지르고 마치 집에 강도가 든 것처럼 현장을 위장하기까지 계속 머물렀던 이유가 뭘까? 그게 풀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범죄 전과자며 피해 여성의 주변 인물들까지 대대적으로 수사를 펼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네, 증거가 없네. 이게 DNA도 지문도. 주민등록증도 사진 파일로 갖고 있었던 건데 범인으로 볼 수도 없고. 휴대전화처럼 길에서 주웠다고 할 수도 있고 100% 발뺌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사건 초반에 제가 범인에 대해 기억해두라고 한 말이 있었잖아요. 아,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사람이 잘못이라고 했던 거. 그렇죠. 그 말에 죄책감이라고는 한 톨도 없었잖아요. 없어.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강절도가 7건이나 줄줄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범인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요. 미동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뻗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강절도도 당한 사람 탓하겠지. 뭐 눈에 보여서 그런 거다. 그렇게 나올 공산이 컸죠. 그래서 화영동 사건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한 형사가 범인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에 범인이 반응하는지를 본 건데요. 시계나 담배를 범인 쪽으로 슬쩍 밀어주거나 일부러 존댓말을 해주니까 이전과는 달리 반응을 과하게 하더랍니다. 그 형사가 수사팀을 모두 방에서 나가라고 하고 자신이 어떻게 경찰을 하게 됐는지 얘기를 꺼내면서 범인이 입을 열리기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데요. 무려 12시간 동안 구구절절 살아온 얘기를 들어주니까 범인이 갑자기 그 형사를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순간 형사는 이제 됐구나 싶었다고 하고요. 형님,
그 형사님 진짜 대단하신데. 12시간? 정말 형사는 많은 걸 해야 되네요. 뭐라고 했는데요? 제 형님,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제 평생에 형님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님한테는 이제 다 털어놔도 되지 않나 싶네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더라? 아, 그 창문이 열려 있어서 슬쩍 보니까 여자가 혼자 자고 있더라고요. 엄청 위인이었어요. 술에 잔뜩 취해갖고 가만히 있길래 제가 들어가서 가슴을 만졌거든요. 근데 그 여자들은 브라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제가 벗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을 조금 줬는데 그 여자가 잠에서 깨갖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때 소리만 안 질렀어도 무슨 여자가 목소리가 그렇게 커? 제가 나오면서 라이터로 불을 지르긴 했는데요.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겠고요. 뭐 저는 저의 죄를 밝히는 게 중요하지 제가 벌 받는 자체가 중요하진 않잖아요, 형님. 자다가 어떤 남자가 브래지어를 벗기려고 하는데 아 왜 그러세요? 그래 그러면? 아유 이러지 마세요 그래? 당연히 소리 지르지? 당연히. 욕이 나오지? 아니 피해자가 목소리가 커서 그랬다는 거네 지금. 기가 차네 이거 진짜. 다 그렇게 쓰잖아요. 문이 열려 있었고 봤더니 이 여자가 술에 취해 있었고 다 이쪽으로 원인 제공해서 나는 그냥 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벌 받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죄를 밝히는 게 중요하지 벌 받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뭔 말이야. 그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건 또 뭐야? 뭐가 들어있는 거야? 저게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하영도 사건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혼자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자백이 맞긴 맞아요? 애매하죠. 네, 그래서 그 형사가 어느 집이었냐, 위치가 기억나냐, 어디로 침입해서 어디로 도주했는지, 그 집은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그려달라고 해서 받아내는데요. 화양동 사건 현장이랑 일치합니다. 증거를 확보한 거죠. 그 와중에 또 와 대단하시다. 그걸 놓치지 않으셨네. 그런데 수사팀은 그때부터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분명히 여자가 있을 걸로 본 거죠. 밝혀진 것만 이거일 거고. 네. 아. 그렇죠. 분명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죄를 밝히겠다면서도 살인을 한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도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때 첫 진술을 받아낸 그 형사가 범인이 곧 생일이니 케이크라도 사자고 제안했고요. 강력계 사무실에서 조촐한 파티를 열어줬는데 범인이 감동을 받고 또 말문을 엽니다. 왜 약수물에 세수를 하냐고 잔소리를 하냐면서 말이죠. 운만 띄운 거였습니다. 그걸 들은 형사가 약수물이란 말을 듣고 산을 떠올립니다. 12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범인이 자신만의 놀이터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가 산이었던 거죠. 그래서 산에서 혹시 누가 널 무시한 적이 있냐라고 묻자 14년 전이죠. 범인이 23살 때 저지른 살인 사건에 대해서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아, 엄청나구나. 또 살인이에요? 화양동이 8년 전이었으니까 그로부터 또 6년 전에. 네. 야, 아까 그 14년. 그러니까 이 현장에 공 교수님이 나가신 거였구나.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광진경찰서지만 95년도엔 동부경찰서였거든요. 제가 그때 신고를 받고 감식을 하러 갔었는데 10월 9일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아차산에서 신고가 들어왔고요. 인근에 사는 주민이 약수터에 갔다가 시신을 발견한 상황이었는데요. 현장에 가니까 약수터 주변부터 시신이 발견된 장소까지 혈흔 자국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시신의 상태는요? 약수터에서 20m 정도 위에 있는 바위 아래에서 발견됐는데요. 중년 여성이었고 양말 한 짝만 신은 나체 상태였습니다. 하체가 좀 비틀린 상태로 몸이 반쯤 접혀 있었고 음부에 40cm가 넘는 길이의 나뭇가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아무런 그게 없는 거야. 사인은요?
두보 손상 및 경부 압박 질식사로 확인됩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의 체내에선 범인의 DNA가 나오지 않았고요. 혈흔이 떨어져 있던 바위에서 머리카락을 몇 가닥을 채취해 혈액형이 A형인 남성인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95년도니까 혈액형으로 찾아내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죠. 게다가 인근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옷들을 찾았지만 하의와 팬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화양동이랑 비슷한 상황이네요. 그러네요. 팬티도 챙겨갔고. 야, 그러면 이 사건이 미제였던 이유도 증거가 불충분해서 그렇게 됐겠네요. 맞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이동시키면서 범인의 족적이 바위에 찍혀 있었고 약수터 펜스에 손바닥 장문이 나오긴 했지만 당시 기법으로는 확인이 불가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나하나 파헤칠수록 너무 잔인한 사건이네요, 진짜. 정말. 아니 도대체 왜 그랬답니까? 범인의 주장일 뿐인데요. 피해자가 사람들 마시는 물로 세수를 하면은 어떡하냐. 요즘 애들은 개념이 없다는 식으로 자신을 무시했다고 했고요. 나뭇가지를 꽂은 건 자기가 한 짓이 아니라고 합니다. 범행 순간이 마치 기억이 나지 않는 것처럼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털어놓긴 하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 많은 곳에 그분을 넘어뜨렸다. 그분이란 말을 했다고요? 피해자한테? 넘어뜨리기만 했는데 두부 손상으로 사람이 죽는 게 말이 되냐고. 아,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 내가 세수를 한 거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음. 뭐라고 한 사람이 지금 잘못했다는 거잖아, 또. 자기가 한 거는 다 잘못이 아닌 거야. 타당한 거야. 아, 근데 이 정도 사건이면 이 범인의 신상이 공개가 됐을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아, 뭐야 지금 저 자꾸 보고 감쌌네. 어? 아휴. 아, 진짜 많기도 많다. 여기다 진짜 심증이야? 많아. 와. 와, 시계 야, 엄청 시계가 많아요. 뭐야? 어머, 아, 저 외장하드. 진짜 많네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그 짓을 했으니까. 아, 그동안. 아, 오린 거야? 쟤 뭐야? 뭐야?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고 아 했죠. 저거? 아, 씨. 근데 이 가위를 오려놓은 건 뭐였어요? 스타킹이 내려가지 않게 그 고정하는 가터벨트 모양으로 네. 범인이 직접 오린 겁니다. 저걸 입고 아차산에서 혼자 성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기념으로 저걸 입고 사진도 찍습니다. 응? 아까 증거물 중에 CD가 엄청 쌓여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에 800메가바이트짜리인데 1000여 장 정도였고 컴퓨터 본체뿐만 아니라 외장 하드까지 합치면 2테라가 넘습니다. 와. 어휴 얼마나 다운받은 거야? 근데 그걸 다 소장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걸 다 보고 지가 막 선별도 했을 거고 그러면 이미 제정신이 아닌 거지, 이미. 그러니까 정신 나간 콜렉터네. 성 도착에 집착에 뭐. 아니 근데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저걸 다 가지고 있었던 거야? 뭐야 이거? 차 트렁크에 외장 하드를 가지고 다니고 형사들이 집을 압수수색하러 갔을 때 컴퓨터 본체도 숨긴 걸 찾아냈다고 했거든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범인보다 3살 많은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있었거든요. 유부남이요? 무려 5년을 살았다고 했고요. 어머머. 같이 4년 동안 공연음란죄로 걸렸었는데 그것도 아내는 몰랐습니다. 어머. 경찰서를 찾아와서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면서 다시 조사해달라고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한테 들킬까봐 숨겨놓고 가지고 다니고. 네, 그럼 아내는 정말 상상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새벽에 그렇게 밤새 남의 집 담을 넘고 다녔는데 어떻게 그걸 몰라요. 이 정도면은 잠자리에서도 분명히 이상한 행동을 했을 거 아니냐고요. 아내 말로는 잠자리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다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면서 밤마다 대리운전이나 택배 일을 하러 나갔다고 했고요. 이걸 했어야지. 대리운전이나 택배를 했어야지. 그걸 했어야지. 다른 짓 하지 말고. 그렇게 부지런히 사는 척 그 밤에 나쁜 짓을 하고 다닌 거네. 야, 14년을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지금 살았던 거잖아. 와. 왜 저렇게 된 거예요?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닐 거잖아요. 자신이 어렸을 때 아차산에서 낯선 성인 남성에게 유사 강간을 당했다. 그때부터 성폭행 영상을 보게 된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지만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었고요. 이 범인이 한 말 중에 아주 단면을 보여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기가 본 그 성폭력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걸 보고 아무리 가학적인 행위라도 다수가 하는 행동이면 그게 정상적인 행위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미 사고 회로가 잘못됐구나. 이상이 잘못했어. 잘못된 거야, 이거는. 어머머 세상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잘못된 건데 본인은 맞다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야, 이 교도소 가면 난리 나겠네. 범죄자들만 모여있을 거 아니야. 야, 뭐든 죄가 되냐고 하겠어? 와 강하지. 끔찍하다. 아유, 오늘 불안한데. 죄값은 22년 6월을 선고받습니다. 22년 6개월? 무기징역이 아니고? 지금 사람 몇 명을 죽였는데. 치료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난 치료를 이건 치료가 굉장히 제대로 필요한 해서 건데. 잘못된 걸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즐겨봐 이 채널.